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1st of May 2021, Saturday, now 7: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현대 자동차 기아 one more time. 자, 여러분 토요일 편안하게 쉬고 계신지요? 토요일 저녁까지는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요일로 넘어가면 슬슬 또 이제 다음 주 준비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오후에 운동을 좀 하고 그다음에 피곤해서 한 1시간 정도 깜빡 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같이 좀 자고 그다음에 지금 일어나서 간단하게 뭐 좀 먹고 그다음에 8시에는 우리 잉글리시 샤우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중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션의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이어서 션 딸하고 딸 친구들이 좀 잉글리시 샤우팅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에도 잉글리시 샤우팅이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교육에 관해서 대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그 션 딸하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참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대화 나눴던 내용을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고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잉글리시 샤우팅이 이렇게 정말 다양한 앞으로 현재는 지금 그 션이 진행하는 메인 클래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링컨의 팁 해갖고 여러 가지 좀 영어나 문화에 관한 가벼운 수다 그다음에 짧게 영어로 뭐 앞으로 디스커션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주식 얘기도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윌하고 리나가 진행하는 샤우팅 클럽 저도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미나게 그 안에서 또 배운 표현 연습도 하고 뭐 간단하게 토론도 해보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pronunciation 클래스라고 해서 원어민에 가까운 필리핀 선생님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pronunciation 발음 부분도 가르쳐 드리고 또 잉글리시 샤우팅에서 연습했던 표현도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이런 다양한 시간들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아침 7시에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무료 참여 가능하시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듣기만 하셔도 되고요. 저녁 10시에 다음 주부터 pronunciation 클래스가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은 꼭 카톡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일단 그 현대 자동차 소식이 그 미국이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거고 바이든 정부도 지금 그 친환경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트럼프 정부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지금 그런 관심이나 흐름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 현대차도 엘라바마에 공장이 있고 기아차는 그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아마 이 GMP 모델을 생산할 확률이 있어진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차는 미리 그 애플하고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점검을 했을 테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엘리바마 공장을 좀 점검을 하면서 생산 라인을 일부를 좀 개조를 해서 이 GMP 모델을 좀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하고 아마 증설도 좀 하지 않을까 현대차 공장은. 그래서 미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코나 N 이게 이제 그 N이라고 하면 좀 주행 성능이 많이 강조한 그런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과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 240km까지 5.5초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또 인도가 요즘 코로나 사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30억을 기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인도에서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영속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공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회에 어려운 계층이나 예를 들면 뭐 인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밸류 체인 안에서 기업이 예를 들면
만약에 대한통운이 시니어들을 일자리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좀 배달하기 쉬운 데는 시니어들을 고용을 해서 택배 같은데 CJ 대한통운에서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에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그 밸류 체인 안에 있으면서 사회에 공헌을 하는 거, 그걸 요즘은 좀 더 높게 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이 더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업의 사회 공헌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기업들이 어떤 자세로 사회 공헌을 하면 더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언싱 오디세이 스멜 냄새 편인데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냄새 분자는 공기 중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휘발성이어야 되고, 콧구멍 속에 점액질을 뚫고 후각세포에 도달할 수 있는 수용성이어야 하고, 수용기 세포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자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만 냄새를 가장 설명하고 분류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요거까지도 아까 했었죠. 오늘날에는 냄새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동원되고 있지만 아직 어떤 시스템도 코가 맡는 냄새의 범위와 미묘한 차이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만큼 완벽하게 포착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분자의 크기와 모양으로 냄새를 예측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알데히드와 알코올의 4개에서 8개의 탄소 원자 사슬은 강한 냄새를 낸다. 탄소 벤젠고리의 냄새는 탄소나 수소 또는 산소 원자의 곁사슬에 붙어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탄소 원자가 14개에서 19개 연결된 큰 고리는 냄새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재배열할 수 있다. 냄새 분자가 지각되는 방식은 양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석탄에서 나온 백색의 투명한 화합물인 인돌은 소량이면 꽃향기가 나지만 고농축 상태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러닝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클루거와 드니시는 그 차이가 피드백 유형에 있다고 주장한다. 피드백은 장래 학습에 지침이 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 잘 작동한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거나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말해주는 피드백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피드백이 개인의 자아에 초점을 맞출 것일 때에는 종종 역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칭찬은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피드백으로 대개 장래 학습에는 해가 된다. 피드백이 개인적인 평가 쪽에 맞춰지면 대개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피드백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피드백을 학습의 동기부여 요소나 도구로 올바르게 처리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큰딸, 둘째 딸이 지금 어디 이제 외출했다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별일 아니니까. 누가? 애가? 네, 애들 이제 외출했다 돌아온 거예요. 자, 요 아웃라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애들 이렇게 늦게 밤에 사는 건데. 랭거는 몬테나 주립대학에서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들은 모든 학생이 초급 대수학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건조한 어투로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가르치는 교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왜 그가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질문을 했죠. 사실 저는 연구실까지 쫓아와 물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가르치나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대수학을 배우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죠? 삐쩍 빠른 몸매에 키가 크고 겨드랑이 언제나 땀이 차던 교수는 뒤돌아서서 저를 바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똑똑히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네. 어떤 사람은 수학자가 되기엔 지적인 활력이 딸린다네. 교수와 의등생이 있었고 그 의등생은 자식처럼 수학을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사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수학 교수에 관심을 끌만한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랭거는 교수에게 자신이 대수학에 능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실용지능, 사회가 사랑하는 인간의 요건은 실용지능이죠. 단순하게 똑똑한 게 아니고 실용지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국 사람 만들기, 여기서는요. 제4부는 조선의 가혹한 천주교 박해와 반서구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친미 기독교파가 성행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초기 미국 선교사들이 어떤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조선의 개신교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 조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많은 친미 기독교파는 처음에는 친일계화 파였으나 일본의 조선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미국에 의존하게 되고 기독교로 대거 개종한다. 미국은 일제 식민지가 된 조선 반도를 대신하여 조선 사람들의 피난처이자 독립운동 기지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도미하는 조선의 인사들과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지독한 인종차별을 처음 겪으면서 강력한 인종의식과 민족의식을 갖게 되고 미국 시민이 아닌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자아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친미 기독교주의는 계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미국 인종주의 담론의 형성 과정과 미국 기독교 선교운동의 역사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도 분석한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끼 식사의 행복. 이 책에서는 해외에서 가장 그리운 메뉴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면 참 맛있죠. 김치는 한국인의 고유 음식을 넘어 말 그대로 소울푸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를 장기 보관하기 위해 소금물에 담그고 이를 침채라고 했다. 이것은 바른상 김치가 되었고 이후 짐치, 김치로 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치는 계절, 재료, 방식 등에 따라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다. 통배추김치, 보쌈김치, 석박지, 동치미, 나박김치, 깍두기, 오이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갓김치, 얼갈이김치, 부추김치, 백김치 등 200가지에 달한다. 우리 어머니도 요리를 상당히 잘하시는데 김치를 상당히 잘 담그셨는데 제가 호주에 유학하러 갔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하나가 김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치가 특히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좀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그 김장도 우린 계속 단독주택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 겨울 되면 김작동에서 김치를 꺼내다가 막 숭숭숭 쓸어 먹는데 겨울에는 아침에 그 먹는 맛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뭐 김채나 이런 게 요즘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그 당시 김장독에서 내는 그 맛을 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김장독은 그 독이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갔다 날아갔다 하면서 그 김치가 숙성시키는데 하여튼 그 요묘한 맛을 자연이 주는 요묘한 맛을 아직 인간의 기술로는 구현해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거를 부쳐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또 장모님이 저희 방문하러 올 때도 또 그 김치를 좀 어머니 부탁해서 좀 갖고 오셔서 저희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음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왜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깝고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하는데 마침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항상 좀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서 근데 물론 또 친구도 만나야 되죠. 친구도 만나서 친구들도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근데 중요한 건 밸런스 균형입니다. 가족들하고 친구들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셔서 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8시에 아까 말한 잉글리시 샤우팅에서 주최하는 이제 중학교 2학년들하고 대화가 있어서 나가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